오늘은 우리 장톡 프로그램과 디톡 프로그램을 3일의 기적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톡이란 게 뭔지, 3일 디톡스란 게 뭔지,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장톡은 장청으로 바뀌었죠. 3일 디톡스는 몸청으로 바뀌었고, 장청, 이건 장톡이 바뀐 거고요. 몸청은 3일 디톡스, 우리 3일의 기적으로 불리는 거죠. 건강이 뭐냐, 한마디로 대변되는 게 복부 온도가 척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복부 온도는 뭘 얘기하느냐, 위와 장의 온도, 기본적인 소화기관의 온도. 여기서 말하는 소화기관은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 소화기관 하면은 간도 있고 췌장도 해당되고 비장도 해당되고 소장, 대장, 위장, 그리고 이것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원동기 역할을 해주는 심장, 그리고 이들을 전부 작동하게 해주는 폐, 또 심장에 정상적인 압력을 줘서 이들에게 피가 잘 공급되게 하고 하는 신장.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몸의 내장의 소화기관이나 똑같은 거죠. 소화기관이 아닌 게 어디냐, 따지면 우리 몸은 음식물을 먹고 그것을 소화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와 구성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기본적으로 보이는 육체를, 이 몸을 만들어주는 기관이죠.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를 여기서 소화기관이라고 회비적으로 한번 작은 범위 속에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자는 얘기죠.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이 통로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발효는 다른 말로 화학적으로 분자 상태로 쪼개지는 과정이죠. 음식물이 화학적으로 분자 상태로 쪼개지는 과정. 그러면 이 쪼개지는 과정 속에서 뭐가 관여하냐, 소화액이 관여하는데 여기에 효소가 있죠. 그리고 이 효소가 활동하는데 반드시 미네랄이 필요하고 소화효소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분자적으로 상태로 음식물이 쪼개지는 과정, 이걸 발효라고 했는데, 이 발효는 결국 뭐냐면 온도 조건에 아주 민감하다. 이 온도 조건이 맞지 않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효가 더디 일어나고 아예 발효가 멈추는 거죠. 우리가 음식물을 저온에 보관하는 것은 식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그것이 부패가 되든 발효가 되든 간에 온도 조건이 낮으면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또 온도가 너무 높아도 죽어버리죠. 비활성화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저장하는 과정, 고온으로 끓여가지고 고온으로 처리해서 효소를 다 죽여버리는 것. 그래서 효소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혹시라도 그 음식물에 붙어있는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 곰팡이들을 살리는 거죠. 또 하나는 저온 보관해가지고 효소나 미생물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즉 동면 상태로 넣어버리는 거죠.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고온 처리와 저온 처리. 그 외에 이제 약품 처리가 있는 거죠. 굳이 효소나 발효를 억제하려면 고온 처리, 저온 처리, 그 외에 약품 처리. 약품 처리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것이 씻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우리 몸에 피해를 주는, 우리 몸 전체적인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발효를 하기 위해서 저온이나 고온, 그 다음에 약품 처리, 또 하나가 있죠.
염장, 소금에 절이는 거. 소금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미네랄 농도 중에 특히 소금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여기 효소나 미생물들이 여기서 죽거나 파괴되거나 또는 활동을 못하게 되죠. 염장하게 되면 특히 우리 몸에 해로운 부패균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처리할 때 염장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건이 맞아지면은 거기에 사람에게 유익한 형태로 음식물이 분해된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유익하게 음식물이 분해되는 것을 발효, 사람에게 해롭게 분해되는 것을 부패. 특히 또 우리 장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들, 발효균들, 유익균들은 온도가 따뜻할 때, 장의 온도가 따뜻할 때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할 때 활동을 하고, 부패균들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을 때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발효균이 억제되고 부패균이 활성화되고, 온도가 정상일 때는 발효균이 활성화되고 부패균이 억제되고 염장하는 경우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설탕으로 절여버리는 거. 이렇게 과도한 당으로 인해서 당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설탕 자체가 방부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재밌죠? 설탕도 방부제, 소금도 염장할 때는 소금 염자 쓰죠. 소금도 방부제가 되고, 설탕에 절여놓죠. 그러면은 설탕을 절여놓을 때 일부 설탕을 좋아하는 그런 균들이 발효를 시키죠. 역시 부패균을 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탕은 소금하고 좀 다른 게, 지나치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은 우리 몸속에서 발효균도 억제가 돼요. 오히려 이 설탕을 좋아하는 것은 부패균이 장 속에서 설탕을 아주 좋아합니다. 단당이나 이당류를 아주 좋아해요, 부패균들은. 그래서 일반적인 식품을 처리할 때는 설탕에 하기도 하고 염장도 하게 하지만, 근본적인 입장에서 이제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쪼개는 과정, 즉 소화를 하려면 전반적인 온도 조건이 맞춰져요. 온도 조건이 정상을 유지해서 발효균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소화효소들이 이 통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소화액, 간에서는 담즙, 췌장에서는 이자액, 췌장액이죠. 췌장액, 소장에서는 장액, 위장에서는 위액, 비장. 췌와 비를 합해서 비라고 그러죠. 비위할 때 이것과 이것을 합해서 비위라고 하죠. 비장의 기능, 위와 췌장의 기능을 도와주고 혈압을 정화시키고, 이들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영양소가 세포에 전달되게 해주죠. 비장이 문제가 될 때, 다른 장부가 간도 마찬가지지만요, 비장이 약화될 때도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죠. 메스꺼움, 구토증이 나기도 하고. 비장이 오염이 되면 간도 오염이 되고 다른 장부들도 힘을 못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단순하게 다시 하죠. 음식물이 통과하는 유화장에 바로 다른 오장 장부들의 도움이 있어서 그들이 소화액을 내고, 여기서 나오는 소화액들이 한 끼 식사당 총 합하면 3리터 이상이 나오게 되죠. 2리터짜리 페트병, 큰 페트병에 1개 반 이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거의 2개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 소화액을 넣는다면 침까지 포함이겠죠. 음식물은 침에 의해서 전처리 돼야 되고 위액에 의해서 전처리 돼야 되고, 그래서 담즙과 췌장액, 장액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 소화기관의 온도가 중요하다.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 온도 조건이고, 그때 이제 반드시 미네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육체를 만드는 것은
소화기관의 활동에 의한 거라는 얘기죠. 소화기관 활동을 잘하려면 반드시 온도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미네랄, 즉 소금이 있어야 되고 온도 조건, 만약에 온도가 낮다면 미네랄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소화기관 활동이 떨어지게 되죠. 부패 쪽으로 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장이 살아야 간이 살고, 장에서 흡수된 모든 독소든 영양소든 간에 일단 간으로 가서 간에서 해독, 처리, 합성을 해가지고 다시 재조립,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서 피로 보내죠. 그래서 간이 살아야 피가 살고, 그 피는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피가 살 때 심장이 살고, 심장은 소화기관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심장은 최소 40% 이상의 일을 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움직여주는 바로 방앗간으로 말하자면 원동계에 해당이 되니까, 심장이 살 때 소화기관이 비위죠. 소화기관이 위가 살고, 위가 살아날 때, 위기능이 정상이 될 때, 위가 충분한 소화액을 뿜어내서 음식을 처리를 잘했을 때, 위가 살 때 장에서 음식이 정상적인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장생.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입에서 위로 가가지고 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잘 씹어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위와 소화기관, 음식을 통과하는 위와 장의 온도가, 위와 장의 온도가 결국 우리 몸의 컨디션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평소에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위와 장의 온도, 즉 복부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소화기관의 내장의 온도도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장부별로 온도가 다르고, 위와 장의 기본적인 평상시에 있는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할 때 각 장부의 온도도 거기에 맞는 각 장부의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장의 온도는 굉장히 높죠. 소장의 온도도 높아요. 간의 온도도 높죠. 지금 소장은 많은, 약 7m나 되는 소장은 엄청난 운동을 하면서 연동과 분절과 진자 운동을 하면서 열을 발생하고 있고, 심장은 아시다시피 심장은 약 하루에 10만 면 정도를 뛰면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열이 발생이 되고, 그러한 피들이 간을 통해서, 간에는 분당 1.5리터 정도, 즉 페트병을 하나의 정도의 피가 1분에 통과돼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기관이라 됩니다. 그렇지만 간은 독소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고 위장과 가까이 있죠. 그래서 장의 독소와 위의 온도 조건에 따라서 간은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가장 따뜻한 기관, 온도가 높은 기관이 간과 심장과 소장이죠. 이것을 장부학에서 화로 하죠. 화. 간은 장부학으로 얘기하면 목에 해당이 되고, 열이죠.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소장에는 암이 안 생기죠. 소장암 들어보셨나요? 심장암 들어보셨나요? 간암은 독소와 위의 컨디션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조건이 열악한 상태죠. 특히 찬 걸 많이 먹는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간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간의 비정상적인 열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취지로 인해서 어떻게 위와 장을 관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위와 장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을 어떻게, 또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먹고 또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왔던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미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들, 또 컨디션이 앞으로 위와 저항의 컨디션을 꾸준히 일정하게 정상적으로 유지하려고, 또는 이미 컨디션을 잃은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장청 프로그램, 엄청 프로그램들이죠.